이번 영상에서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여기서 배울 내용이 좀 많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울 건데, 자, 먼저 관계대명사도 대명사라는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뭘 뜻하는지 선뜻 감을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대명사라는 것부터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대명사를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단 먼저 대명사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제 글을 쓸 때 이미 이전에 앞에 등장했던 사람이나 물건 등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I love Tom, he is rich. 해석을 하면 나는 탐을 사랑해, 그는 부자야 라는 말입니다. 자, 이 he라는 단어가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지만 이 그라는 게 어떤 앞에 나왔던 사람을 대신 나타내죠. 이 글에서 he는 누구냐면 앞에 나온 이 탐을 가리키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나왔던 탐을 뒷문장에서는 탐을 똑같이 그대로 쓰지 않고 he라는 단어가 대신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예문을 또 볼게요. Did you see the new girl? She is so pretty. 자, 해석을 해보면 너 the new girl, 새로운 여자애 봤어? She is so pretty. 걔 되게 예뻐. 라고 할 때 이때 she도 우리가 뭐 여기서는 걔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그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때 그녀가 아무 여자나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앞에 나왔던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럼 앞문장에서 그녀에 해당되는 것은 the new girl이죠. 그래서 이 she라는 단어가 이제 뒷문장에서 the new girl을 똑같이 쓰지 않으면서 이 the new girl을 대신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가 대명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 he, she라는 대명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I have two dogs. They are so cute. 해석을 해보면 나는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어. 그들은 아주 귀여워. 자, 그러면 이때 they는 우리가 글자상으로는 그들이라고 하지만 이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왔던 two dogs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서 two dogs를 또 쓰지 않고 they라는 말로 대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 they도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왔던 대상을 대신 나타내주는 단어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위에서는 우리가 대명사 중에서 he와 she 그리고 they를 보았었는데 뭐 이것 말고도 많은 대명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략히 알아본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만 알아보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명사 중에서 다른 대명사 who, which, that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who, which, that 이라고 하면 일단 who는 기본적으로 뜻이 누구, which는 어느 것, that은 사람인 경우 사람도 나타낼 수 있고 사람도 나타낼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것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at은 뜻은 저 사람 또는 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이 쓰인 예시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은 결국 이제 말을 하는 이제 배경이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학교 교실에 창문이 깨져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보고 이제 누가 깼는지를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이를 보고 학생에게 물어요. 자, who broke the window? 자, 우리 해석을 해보면, 자, 누가 창문을 깨었니? 누가 창문 깼지? 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말하는 상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창문을 깬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창문 깬 그 사람을 즉 누가라는 말로 대신 나타내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선생님은 창문 깬 사람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킬 때 who라는 말로 대신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who는 결국 이제 대명사인 겁니다. 자, 이제 궁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who로 대신 나타낼 수가 있죠.
자,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치인데요. 자, 이번에는 좀 앞에 문장들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Harry, look at these pens. You can choose one of them. Which do you like? 자, 해석을 보면 해리야, look at these pens. 이 펜들 좀 봐. You can choose one of them. 너 그것들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 너는 어느 것이 마음에 드니? 자, 그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해리죠. 해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펜을 몰라요. 그래서 그 펜을 정확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것, 즉 영어로는 which라는 말로 대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which도 대명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 which라는 이 대명사로 그것을 대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제 who와 which 다시 대명사 중에서 who와 which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대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문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I made a doll for you. Wow, wow, that is so pretty. 자, 해석해 보면 엄마 제가 made a doll for you. 엄마를 위해서 인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와, 그거 되게 예쁘네. 자, 해석이 좀 잘 헷갈린 친구들은 여기 읽어봐도 좋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that이라는 것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글자상으로 우리가 그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that은 이제 앞에 나왔던 대상을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이었냐면 앞에 나오는 뭐였죠? 네, 엄마를 위해서 만든 그 인형을 뒤에서 that으로 대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that도 이제 대명사입니다. 자, 이 예문에서는 이제 that이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을 대신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 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hat인데요. 자, 말을 하기에 앞서서 말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벽에 어떤 사진이 액자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면서 이제 말하는 사람이 묻는 거죠. Who is that in the photo? Who is that in the photo? 해석을 해보면 사진 안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사진 안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이때 that은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을 대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that이 또 대명사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that이 이제 사람을 대신 나타내었죠. 그래서 대명사 that은 사람과 사물을 모두 대신 나타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본 who, which, that이라는 단어는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각각 이것들이 대신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who는 궁금한 사람을 대신 나타낼 수 있었고 which는 궁금한 물건을 대신 나타낼 수 있었으며 that은 앞에 나왔던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